안녕하세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특급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혈관외과 최고 전문가시죠. 강동 경희대병원 조성신 교수님과 함께 중장년 여성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불청계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성인 여성의 약 25%나 갖고 있는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25%면 거의 4명 중에 1명이 이 질환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어머니가 하지 정맥류 진단을 한 20년 전에 받으셨어요. 네. 보통 하지 정맥류 하면 혈관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혈관 돌출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혈관 돌출이 없는 하지 정맥류도 있나요? 네, 하지 정맥류는 정맥 혈류의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판막은 다리 혈액이 위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순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일 경우에는 정맥류의 변화가 도드라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체형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혈관 돌출이 없다면 이게 진짜 하지 정맥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겁고 붓고 또는 저리거나 쥐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네. 이러한 증상이 아침보다는 늦은 오후 또는 야간에 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맥류 환자에서 하지 불편감으로 잠이 들기 어려워하시거나 자다가 다리 통증이나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다 보니까 왠지 다 내 증상 같은 느낌도 들고 점점 불안해집니다. 혹시 잘 발생하는 고위험군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가족력과 출산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임신 시에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복압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리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특히 출산 경험이 많은 중년 여성에서 정맥류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 국내 하지 정맥류 환자 21만 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그중 절반이 50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또 가족력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엄마가 정맥류를 앓고 있다면 젊어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초기에 질환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50대, 60대 돼서 내가 이게 불편했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치료를 하고 났을 때 원래 정상적인 다리가 이렇게 가벼운지 몰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저는 굉장히 무거운 다리를 지금 들고 그러실 수도 있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특별히 하지 정맥류가 잘 생기는 직업군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오래 서 있는 교사나 강사, 미용사분들 또는 마트 직원분들, 매장의 직원분들도 고위험이 되겠고요. 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럭 운전이나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 또 장기간 오래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오래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도 위험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통 직업이라는 게 계속 서 있든지 아니면 계속 앉아 있든지인데 거의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지 정맥류 진단, 이 진단은 또 어떻게 특별하게 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혈관 초음파는 정맥류를 진단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준비나 별도의 처치 없이 역류 발생의 위치, 또 시간, 속도 등을 측정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보통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환자가 서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체를 높여놓은 기울여져 있는 침대에 기댄 자세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0.5초 이상의 역류가 나타난다면 하지 정맥류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정맥류로 진단이 됐더라도 운동이나 생활 습관 이런 거 좀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방치하게 되면 점점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성 혈관 질환입니다.
증상이 진행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피부 변색, 경화, 궤양 등 심각한 화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혈관은 이렇게 한번 훼손되면 그 전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풍선을 크게 불고 나서 바람을 빼도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가 있고 네. 진단을 받으셨고 증상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지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세대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절개를 하고 역류가 되는 부분을 결찰합니다. 네. 그리고 혈관을 제거해버려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발거술이라고 합니다. 발거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 시술 2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열적인 치료법으로 혈관을 태워서 폐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3세대 치료법으로 열을 쓰지 않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소량의 의료용 접합제를 주입해서 문제되는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3세대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식이겠네요. 네. 가장 각광받고 있는 비열적인 치료법은 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시술 과정이나 시술 이후에 발생하는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가장 짧은 치료법인데요.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시술 후에 직장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일로 발거술 4.3일, 레이저 3.6일, 네. 또 고주파 2.9일 등 다른 치료법에서 보고된 회복 기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네. 이렇게 후유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다면 저 같으면은 무조건 최신 치료법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최신 치료법이 다 좋기만은 한 것은 아니겠죠? 1세대 치료법인 발거술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네. 문제 혈관을 아예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멍이나 통증이 충분히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세대 치료법인 레이저 고주파 시술은 수술에 비해서 최소한의 절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통증이나 멍 등 부작용이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네네. 하지만 열을 사용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에 열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신경 손상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네.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의료용 접합제를 활용한 3세대 비열적 치료법은 사람에 따라서 적은 확률이지만 외부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알레르기 이상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네. 간혹 있습니다.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환자의 증상 상태를 또 질환의 중증도를 최우선 상태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네. 여기에 미용적인 면, 또 시간적인 면, 비용적인 측면 등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쁜 직장인 혹은 통증이나 흉터가 두려운 환자라면 가장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은 비열적 치료법을 선호하시게 될 거고요. 네. 비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환자분들이라면 가장 저렴한 발거술을 선택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환자들은 주로 와서 좀 3세대 하고 싶어요라고 네.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셔서 공부를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하고 네.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치료 이후에 일주일간의 압박 스타킹을 신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열적 치료법은 압박 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스타킹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죠. 스타킹이 너무 네. 쪼여서 답답해서 신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3세대 치료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와, 저는 이제 이 하지정맥류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유전, 가족력이라는 말이 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정맥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이거는 없을까요?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네.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럴까요? 절망하시지는 마시고요. 저 이미 진단 내렸어요. 저 맞는 걸로. 정맥류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또 식생활에서는 복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변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섬유소가 많은 곡물, 네. 또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지 않으시는 것도 네. 증상 완화라든지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심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이런 자세를 취하셔야 할 때는 한쪽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운동을
양다리 교대로 교대로요? 돌아가면서 네.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다리를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네,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오. 그 운동도 정맥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님을 모시고 중년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건강해야 전신 건강도 지킬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하지 정맥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